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잡수다 라이언입니다. 오늘 타투이스트 편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잡수다 타투이스트 편, 타투이스트이신 레니 씨를 모시고 캐나다에서 타투이스트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이스트 레니라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타투 아티스트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가게는 영앤 셰퍼드에 있는 잉크 리빙 컬러 타투샵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오게 된 거는 일단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맞아 떨어졌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캐네디안 와이프를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하시게 된 것도 계기가 됐고,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남자친구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었던 것도 계기가 됐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한국 생활이 지겹기도 하고 해서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메이크업 일을 하다가요. 네네.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밴드라던가 뭐 이제 신인 가수들 앨범 작업 아니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뭐 스타일리스트 이런 일을 했었고요. 이제 일을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그 열정 페이에 너무 지쳐서 네, 맞아요. 바텐더로 이제 전향을 했어요. 네네. 밤에 뭐 이렇게 잠도 안 자는데 일하는데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때보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뭐 타투이스트랑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색도 다르고 뭐 네. 이런 쪽 일을 그래도 하셨네요. 네. 타투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이제 아시긴 아시는데 이제 타투이스트들이 정확히 이제 하는 일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앉아서 그림 그리는 일이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네네. 그 그림 캔버스가 이제 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 스킨 위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개인적인 예술이잖아요. 타투는 사람 몸에다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장르라던가 이런 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더 많이 펼칠 수 있어서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투도 이제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레즈미도 있고 뭐 블랙 앤 그레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하시는 타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많이 하시죠? 저는 패턴을 많이 이용을 하는 작업을 해요. 뭐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리얼리즘 아이템과 함께 만델라라든가 네네. 오너멘탈이라든가 그런 장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남성스러운 이미지로서는 폴리네시안 트라이벌 아트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예, 약간 그래서 좀 뭐든지 간의 패턴과 뭐 리얼리즘의 크로스오버 그런 느낌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타투이스트로서의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셨죠? 제가 시작을 한 게 2013년이었어요. 그러면 한 지금 몇 년이죠? 6년 정도?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오프한 것도 한 몇 개월 있고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원앤오프를 좀 하기도 했고, 뭐 가게도 바꿔야 되는 일도 있었는데, 네네. 예, 그냥 그렇죠. 꾸준히 했다라고 하면 한 5년 정도 했을까요? 그래도 5년 네. 정도면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네. 타투이스트로서 이제 토론토에서 주로 토론토죠 다. 네, 다 토론토에 네네네.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타투이스트로 이제 일을 하셨고 혹시 일하는 곳에 그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 전에는 한국 사람이 저 혼자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게에서 일했을 때는 다 한국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은 여전히 제가 한국 사람이고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여기 토론토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한국 분들 타투이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느 타투샵을 가도 한국 분들이 거의 있을 정도예요. 한두 명 정도는 거의. 그리고 실력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확실히 네. 그 손재주들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타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9 to 6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죠. 어떤 식으로 출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지션에 따라 다른데 어프렌티스는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이제 언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들어가서 그 시간엔 출퇴근이 정확한 시간이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일을 했었을 때는 저도 출근을 했었어요. 왜냐면 네. 가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해야 되니까 아티스트였어도. 네네. 그렇지만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냥 제가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약이 있을 때. 예, 예약이 있을 때. 그러면 컨설팅 같은 건 어떻게 하죠? 그 전에 샵에서. 샵에서 하고 그림을 만드는 과정부터 개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제 뭐 샵에서 손님을 저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네. 샵에서 이제 컨설팅이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아.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는 손님들은 이제 제가 또 샵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약을 잡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어프렌티스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프렌티스십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연습생, 견습생? 견습생, 문화생 뭐 이렇게 한국말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실력이 직접 손님을 막 받고 이럴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연습하고 배우는 과정을 이제 어프렌티스십이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오는, 그러니까 배우고 가는 거고, 이제 내가 그 이상의 레벨이 된다면 뭐 손님들이 있을 때만 샵에 가서 시술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또 이것도 또 샵마다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샵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일을 하면은 그림이 안 그려진다던가, 그렇죠. 장소가 좀 필요하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괜찮아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장소를 딱히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꼭 그 샵에 가서 뭔가를 해야 집중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건 정말 케바케인데 근데 확실한 어떤 이렇게 딱 스탠다드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정해진 없어요. 건 없고 이제 샵마다 샵마다 룰이 다르니까 이제 그 샵의 룰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한국하고의 차이점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는 타투가 아직도 불법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타투를 시술을 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람 몸에 문신을 새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법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타투샵이 굉장히 많고 불법이 일단 아니죠. 아니죠. 한국하고는 많이 업무 환경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한국하고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뭐 한국에서는 타투이스트로 일하신 적은 없지만 네, 없죠. 이제 주변에 이제 한국 분들을 많이 이제 보셨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왜 이 해외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또 최근에 이렇게 한국에서들 많이들 오세요. 네. 이제 게스트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많이들 힘들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서로 많이들 신고들 하고.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왜냐 그 불법이라는 게 이제 네. 여기는 잘 나가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것도 있대요. 예, 그래서 되게 좀 유명하신 타투샵이 막 이렇게 여러 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오픈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대요. 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여건이 많이 열악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뭐 이제 다시 돈을 환불을 하려 그러면 뭐 네.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가격 문제. 점점 한국에서 다운되는구나. 돈을 많이 생각보다 많이 못 번대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너네들 같이 잘하는 애들이 이런 데까지 굳이 와서 하니? 라고 했더니 돈 벌려고 왔어요. 이렇게 슬프다.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좀, 슬프네요. 실력으로는 솔직히 어디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절대 안 아닌데 이제 한국에서 타투가 되게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타투이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국이든 뭐 다 해외에서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사실 홍대나 뭐 한국 뭐 이태원이나 진짜 가면은 타투샵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지금 한국 홍대에서 타투샵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버젓이 오픈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게 사실 불법이고 누가 뭐 신고하면은 닫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말이 제가 안 얘기를 되는. 들어도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말이 안 실력들은 정말 세계 최고인데. 맞아요. 제가 감히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이제 투어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LA나 뭐 이런 쪽도 많이 가고 토론토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타투샵으로 세계 여러 곳을 돌면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예약을 받아가지고 타투를 거기서 이제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줄들이 막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 왔으면은 이제 그다음 뉴욕을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북미 투어를 한번 하고 간다던가 시간들을 잘 쪼개서 잘 쓰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또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와서는 이제 너무들 이렇게 와주면은 땡큐 하시는 분들이 그죠. 진짜. 그리고 또 새로운 스타일이고 뭐 이러니까 맞아요. 확실히 아직은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로 산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든 점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를 좀 합법적인 쪽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막 이렇게 캠페인 같은 것도 하는 걸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응원을 개인적으로 응원을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준다면은 뭐 언젠가는 뭐 이제 그쵸. 바뀌지 않을까. 네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속 관심만 가져주신다면은. 타투이스트 분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아니 타투이스트는 어떤 아티스틱한 일을 하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데, 의사는 사실 그거랑은 되게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위생이나 이런 부분만 철저해지면 전혀 문제될 건 사실 없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한국은 좀 어렵고 미흡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좀 약간 해피할 수 있겠나?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미대생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일단 이제 좀 받쳐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친구가 많아서 항상 밖에 볼일을 많이 보러 다녀야 되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의 일 하나씩만 할 줄 아는 그런 약간 외골수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맞는 게 아닐까.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간 예술가 타입? 예,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그림만 하고 뭐 자기 그 세계에 빠져 있고 되게 오히려 남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약간 오히려 그런 면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투가 보여지는 것보다는 더 약간 조금 침착하고 오히려 더 자기 세계가 확실히 있고 여러 사람 만나고 막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좀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네, 쉽게 말해서 네. 인싸보다 낫싸. 그쵸, 맞아요. 일 자체도 보면 엉덩이가 무겁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타투 아티스트를 보면 바쁘잖아요.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타투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시간 하는 동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이제 아주 숙달이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대신에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집에서 바쁘니까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나가서 놀 때 화끈하게 재밌게 진짜. 그쵸. 약간 근데 선입견도 있는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들이라면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럴 것이다라는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성향하고는 조금 반대되지 않나.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 이제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제 집에서 조용히. 네. 내가 타투이스트로서 한번 일자리를 이제 찾아봐야겠다. 첫 스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먼저 있어야지 이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뭐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타투 아티스트를 하고 싶지만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어프렌티스십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가르쳐 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샵마다 돈을 주고서 뭐 아카데미식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을 거고. 아, 그렇군요. 요즘에 뭐 그런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 각자가 알아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사람 몸에 실제로 타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간다면 이제 어프렌티스십 같은 걸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건 필수라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근데 또 이것도 없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데 타투를 할 수도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그렇다면은 이제 뭐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가서 근데 이제 이건 너무 긴 길 아닌가요? 그러면 긴 여정이죠. 자기가 사실 그림을 그릴는지 못 그린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타투샵에 가가지고 무작정 이제 어프렌티스십을 시작한다는 거, 물론 받아준다는 가정하에지만 좀 약간 힘들긴 하겠네요. 예,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미술을 원래 하신 게 아니기 안 때문에. 했어요, 저도. 네네. 예, 그냥 열정만 있고 그냥 멋있어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셔가지고 어프렌티스십으로 어떤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배우신 거죠?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제 그 제가 제대로 배웠던 기간은 1년 정도
어프렌티스십을 했던 거예요. 1년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전혀 타투를 실제로 하진 않고 그때는 타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흑역사라고 부르는 때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배웠어요. 아, 다시 배웠다. 다시 다 이렇게 하는 말 다 잊어라. 다 잊고 다시 하고 뭐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다 배우고서는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길게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배우셨던 게 이제 지금까지 하시는 그렇죠. 거에 엄청난 도움이 되신 거죠? 네,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제 삶의 원동력이 됐죠. 이제 타투에. 네. 샵에 가가지고 내가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터뷰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뭘 물어봐요? 뭐 어떤 걸 봐요? 자, 그냥 포트폴리오만 봐요? 아니면 어떤 얘기 같은 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사람마다 다를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타투가 그렇게 좋냐.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왜 하고 싶냐? 솔직히 너무 멋있어 보여서 타투이스트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있다. 근데 그림을 내가 못 그리는데 그림도 배울 자신도 있고 그냥 다 그냥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약간 어필했어요. 열정만 갖고 그렇죠. 진짜 가신 예, 거네요. 정말 완전. 열정 하나로만 그냥. 예, 진짜 근데 그렇게 결정하시기가 진짜 힘드셨을 텐데. 왠지 그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왠지 이게 마지막 기회고 내가 진짜 타투를 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잡았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토론토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뭔가 해보기가 훨씬 더 수월하셨을 거예요. 한국보다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어디 가서 나 열정 있으니까 받아주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좀 그 불법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왜냐면 아직 짧기 때문에 역사도 좀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샵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세니까 너무 실력들이 출중들 하시니까 나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이도 많은데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받아주는 데도 없을 거예요. 실례지만 그러면 처음 그 타투를 하겠다고 찾아가서 하셨을 때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요? 2013년도잖아요.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타투가 정말 그냥 뭔지도 몰랐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32살? 아무튼 제가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33살 때 타투샵을 이제 그 선생님하고 만나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1년 뒤에. 그러니까 그때 1년은 약간 못 모르고 할 때고 그 이후에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제대로 배울 때. 네, 그때가 33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배운 걸로 이제 계속 디벨롭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메인 타투이스트가 되신 거죠. 네, 뭐 스타일은 아직 없지만 많이 부족합니다.